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도시 상권에서의 어떤 흥망성쇠, 누가 망하고 누가 자리를 잡고 돈을 잘 벌고 있는가, 무슨 업종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업종들이 망해서 나가, 어떤 업종들이 지금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런 신도시 상권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세종시에 내려온 지 한 5년이 됐는데, 자, 그 5년 동안 본 기억들, 그리고 본 경험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순식간에 망하고, 그리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그 방송을 잘 보시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도시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래요. 자, 제가 이런 방송을 이제 종종 해드리거든요. 많이는 못 해드리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창업을 하면, 가게를 차리면은, 억이 들어가잖아요. 보증금 플러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돈이라는 게 알고 보면 다 대출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들어와서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나간다. 망해서 나간다. 자,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반복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던 지역, 그 지역을 샘플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 이번에 설명하는 상권은 바로 여기에요. 이 보람동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이 상권. 자, 이 상권인데, 자, 이 상권이 세종시의 상권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좋은 상권이 나성동 상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봐요. 도담동 상권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의 상권이 다른 신도시의 상권과도 비교가 될 수 있다. 어떤 대표적인 샘플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주 할 얘기가 많아서, 이걸 좀 나중에 이제 쪼개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픈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도시에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7, 8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회사라든지 공공기관이 다 이제 완성돼서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자, 요즘 예를 들어서 이 세종시청 상권이 5, 6년 정도 된 상권이거든요. 자, 5, 6년 됐는데 여기 시청 들어오고, 교육청 들어오고, 세무서 들어오고, 공공경찰서 들어오고,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자,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 80% 더 들어올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실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들어올 유동 인구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종시라는 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세종시청의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세종시청의 일이 많아지다 보면 관계하는 기관들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 7년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성숙기까지 가기에는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는 거야.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보람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내지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완전히 성숙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예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 이 신도시, 세종시 전체적으로 신도시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그 희소 가치로서 음식 장사를 하거나 술 장사하거나 그러면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가 애매하냐면, 어설프게 상권이 형성됐는데 어설프게 상가들의 가게들이 오픈을 하는 거야. 좀 그때가 제일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된 지 한 2년부터 한 3년부터 한 5년 사이, 그때가 제일 위험하더라. 그때 들어온 분들이 가장 제일 많이 들어와서 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상가가 바뀌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시점은 너무 초기에 들어오면 차라리 낫다. 임대료는 비싸도 그때는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들어온 경우는 다 망해서 나가더라.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타격이 더 컸던 건 뭐냐면, 그때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려면 자기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주방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야.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이제 그 망한 가게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를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뭐 조금 주고, 시설 권리 조금 주고, 그러면 돈이 한 뭐 5분의 1, 10분의 1 뭐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수를 해서 그런 대로 유지를 지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한번 설명해 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본 바로는 이 초기에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김밥집, 뭐 음식 장사, 뭐 치킨집, 그런 장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초기에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좀 초보자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초보자들이잖아요. 초보자들은 그 상권 분석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대중적인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거야. 뭐 치킨집. 그래서 초기에 여기 상권, 뭐 다른 상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보람동 상권에도 굉장히 많은 치킨집들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치킨집들이 들어왔는데 그 치킨집들이 작년 정도에 많이 빠졌어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 배달 위주의 치킨집들 있잖아요. 그런 치킨집들이 다 빠지고 버티던 분, 지금까지 버티던 분, 그냥 계속해서 배달해서 버티던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런 분들은 배달이 잘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인구도 많아졌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처갓집 치킨인데, 처갓집 치킨이라는 데는 그냥 뭐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잖아요.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이 배달로서 홀 장사는 뭐 기본 정도 하는 거고, 배달로서 장사가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뭐 주인 양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치킨집들이 들어왔다가 다 사라졌다. 초기에 들어왔던 치킨집들이, 그런 업종들이 사라졌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커피숍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들어오는 커피숍들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커피숍 뭐 이렇게 건물에 하나씩 뭐 다 있어요. 커피숍. 자, 여기도 커피숍. 커피숍이 얼마나 많냐면, 자, 이게 이제 시청 앞에 있는 건물인데, 자, 얼마나 많냐면 이 건물에만 해도 몇 개가 있는지 아주 숫자를 세기도 어려워요. 자, 여기에 뭐 템프로가 있고, 자, 이것도 커피숍이죠. 자, 여기에 투썸 플레이스 들어왔고, 자, 이게 이제 상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이쪽에 스타벅스 들어오고 이런 그 큰 커피숍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커피숍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실이었던 그 1층 상가를 다 메꿔준 게 커피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이제 그 스마트 허브 1, 2 건물인데, 여기가 공실이 많았거든요. 후면이라.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커피숍이 들어왔죠. 여기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 이게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다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쪽 다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영업을 할 때 굉장히 커피숍에 대한 그 창업 욕구가 강한 것 같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어오더라는 거. 계속해서 들어오더라. 자, 보세요. 여기도 커피숍. 뭐 이렇게 소규모로 많이 들어와요, 다. 근데 커피숍이라는 게 여기 백다방 들어오고, 자, 여기 뭐 또 컴포저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커피숍들이 다 이 상가를 점령한다라는 거예요. 뭐 근데 이게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은 되잖아요. 돈은 못 벌어도 운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커피숍의 창업에 대한 로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규모 커피숍들이 이제 조금씩 망해서 나가더라는 거야.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리고 가게세도 안 나오니까 망해서 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권, 이 정도 형성된 상권에서 뭐 대형 브랜드도 들어왔고, 자리를 잡은 커피숍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커피숍이 들어오면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만 들어온 게 아니야.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자, 이쪽은 이게 도로의 접근성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뭐 상가 나가겠냐 하는데 여기도 상가 다 들어왔어. 근데 여기도 또 커피숍이 들어와. 여기도 커피숍 들어와, 여기도.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도 들어와, 이쪽에도 상가가 있거든요. 이쪽은 진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쪽에도 커피숍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방천지가 커피숍이야, 사방천지가. 자, 이런 데도 커피숍이 들어오고. 자, 커피숍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커피숍에 대한 로망들은 있는데 어설프게 조그맣게 들어오면 망한다. 지금 망하는 가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빼고 나가더라는 거야. 자, 이제 그런 집들이 뭐로 바뀌냐? 술집으로 바뀌는 거지. 이제 술집, 주점 술집 그런 집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그 젊은 아이들이 젊은 그 20대, 30대 뭐 또는 40대 직장인들이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이제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그런 술집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실에 관한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1층의 상가는 거의 자리가 없어요. 아주 뭐 좀 구석지고 뭐 진짜 외지고 그런 좀 뭐 문제가 있는 데는 빼고는 1층에 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자리가 좋은 데는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뭐 한 5천에서 뭐 한 7천, 뭐 최고 7천까지 또는 뭐 1억까지, 심지어 장사가 잘 되는 코너 같은 경우는 1억까지, 그렇게 프리미엄 붙어서 외부에서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오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상권이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배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뭐 선수급의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배팅을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얘기를 좀 드리면 여기 양꼬치집이 아주 장사가 잘 돼요. 여기가 아주 왜 잘 되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장사가 잘 돼요. 아주 그냥 뭐 저녁에는 꽉 차고 장사가 잘 돼서 이쪽에다가 또 샤브샤브 양꼬치 샤브샤브인가 뭐 그것까지 또 차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완이 좋으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자 보세요. 그리고 자, 여기 또 이 술집이 잘 돼요. 이런 윤복희 이런 술집들이 잘 돼요. 특이하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감성이 있는데 이런 데가 잘 돼요. 자, 여기 그리고 요 대패 삼겹살도 잘 되고 이 서리도 잘 되고 이런 2차로 가시는 이 종로 맥가 이런 데도 잘 되고, 자, 이렇게 잘 되는 집들이 나오는데 이 잘 되는 집들을 보니까 이제 인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목이 좋아. 다 자리가 목이 좋고 그리고 이 공간도 넓고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1층이고 그러니까 주로 1층이 잘 되는 거예요. 1층이 항상 가게 차릴 때는 가능한 한 1층을 차리셔야 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장사가 잘 되시는 분은 옆에다가 하나 더 차리더라는 거야. 왜냐면 같은 근무지에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에 느껴지잖아요. 여기에 유동인구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바로 옆 가게에다가 유사한 업종을 또 하나 차리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랄까 시너지 효과를 노리더라는 거야. 그런 현상이 보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데가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상가의 공실이 뭐 한 80% 정도는 찼거든요. 이제 80% 찼는데 거의 100%를 차야 돼. 일단 100%를 차야 되고 상가가 모자라야 돼.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그 회사가 내려오는 거야.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세종시 업무와 관련된 일 때문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50명, 100명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오면 상가를 뭐 한 100평, 200평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가가 없어. 그렇게 찾는 상가들은 이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찾는 수요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세종시가 이제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인구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상권이 좋아지고 누가 어디에서 돈을 벌더라는 소문을 들으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문의 전화가 좀 많아졌어요. 자, 그렇다고 뭐 상가의 가격이 올라갔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상가의 임대료가 올라갔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올라갈 일은 아니고 초반에 이제 너무 저렴하게 들어갔으니까 올려도 5%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런 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상권이 좋아지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자꾸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또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완전히 성숙기로 가기에는. 그러나 진입 시점은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진입 시점. 뭐 나성동은 이미 유흥상가 그쪽은 뭐 완전히 활성화되었고, 이 보람동 상가는 어떤 성숙기에 진입하는 초입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상권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뭐 커다란 그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공공기관이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소비 성향이 강하진 않잖아요. 공무원들이라 돈을 잘 안 써요, 공무원들이.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나마 요즘 상권이 좋아진 거는 이 사생활권이 이게 거의 입주를 마무리했잖아요. 자, 마무리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게 지금 여기가 세종 벤처벨인데,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회사 사옥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입주한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입주한 경우도 있고, 자, 이러한 그 세종 벤처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 대학이 들어오고, 이 대학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나성동이나 아니면 보람동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럴 때 이제 상권이 완벽하게 성숙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이런 뒤쪽에 아파트 짓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 더 번화가가 되겠죠. 뭐 그때는 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뭐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좀 그렇고,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완성될 때 상권이 더 형성이 된다. 잘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강변 상권 한번 보시면, 자, 이 금강변 상권도 좋아진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삼생활권의 이 상권은 이 보행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보행교 때문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고, 이 보행교 때문에 사실 여기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이게 좋거든요. 이 산책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강 쪽으로 여기를 개발을 하거든요. 이 최민호 시장이 여기에다 이제 파크 골프장 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수영장도 짓고, 자, 그러면서 여기 금강 개발 금빛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변 쪽의 상가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거쳐서 좀 많이 풀어줬어요. 이제 옛날에는 음식점밖에 입주가 안 됐는데 업무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풀어줬어요. 자, 풀어주다 보니까 상가들이 이제 많은 이제 사무실들이 입주를 하더라는 거 많이. 자, 그래서 아직은 뭐 이쪽 상가는 활성화는 안 됐는데, 이쪽 상가도 1층에는 뭐 고깃집들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고깃집들이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식을 많이 하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깃집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고깃집들이. 그래서 뭐 삼겹살도 프리미엄 삼겹살 뭐 그런 집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잘 되는 곳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외식하면 삼겹살이니까. 그래서 고깃집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요즘의 추세는 이렇게 싼 고깃집들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더라도 비싸더라도 하이 퀄리티의 고기, 그런 걸 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 성향이. 요즘 추세가 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직도 여기가 많이 비었거든요. 2층, 3층. 자, 이런데 이제 사무실이 막 차고, 이 1층 같은데 적정한 그 상가 임대료가 나와서 이쪽에 음식점이 꽉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겠죠. 상권이 좋아야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번에 새로 오픈한 거예요. 오픈한 건데 여기도 장사가 잘 돼요. 초반은 항상 오픈발이 또 있으니까. 자, 이런데 이제 좋은 음식점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제 자체 소비도 강화가 되고, 자체 소비도 상권이 먹을만 해야 또 여기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행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제 이쪽에 와서 또 드시고, 외지인들이 또 와서 드시고, 그러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여기 사시는 정주에 사시는 분들과 외지인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먹어야 그 상권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데는 발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신도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초기에 아주 애매한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다 망해서 나갔다. 지금도 심지어는 카페를 진짜 몇 천만 원, 뭐 거의 억을 들여서 차렸는데 3개월 만에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보니까. 그게 연구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3개월 만에 커피숍을 그만두더라니까. 자, 그런 어이없는 오픈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경쟁력이 있어야 뭐 상가를 차리는 거지. 경쟁력, 이 레드오션 시장에 들어와서 뭐 하면 승부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데미지가 크잖아요. 뭐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연구를 하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데는 30대 40대 부부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자, 초기부터 사신 분들, 초창기부터 이제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사를 안 가고. 그럼 걔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됐거나 이제 중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교육률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뭐 외식이나 다른 거에는 잘 소비를 안 해도 소비 성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세종시는. 그렇다고 그래요. 자영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런 교육, 뭐 학원 수업에 교육비에 투자하는 교육비는 대단하다. 세종시도. 왜냐면 요번에 나왔지만 세종시의 평균 소득이라고 그러는가요? 직장인들의 월 평균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 1위인가 2위인가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뭐 다 공공기관 공무원 다니시는 분들이고 맞벌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소득이 높겠죠. 자, 그런 분들이 결국은 투자하는 것은 학원이거든요. 학원비거든요. 학원이 또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지. 대형 학원들이 있죠. 영어 뭐 대형 학원들은 뭐 돈을 뭐 긁어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제가 보니까. 뭐 조그만 학원들은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대형 학원들, 인기 있는 브랜드들, 그런 학원들은 돈을 긁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 그리고 이쪽에 앞쪽에 보면 이 학원가로 꽉 찼어요. 보시면 이거 다 학원이잖아요. 여기 사실 이쪽에 오후에 가면 여기 자전거로 꽉 찼어요. 이게 다 학원들이라고. 근데 세종시는 앞으로 애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생은 별로 없잖아요. 애들이 어리니까.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학생 되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고등학교 학원도 완전히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학원이 나중에 더 들어와야 돼. 여기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초중학교 학원이잖아요. 고등학교 학원은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응? 세련동 쪽에 이제 고등학교 학원이 많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학원이 더 들어올 건물은 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나중에 자리가 모자라, 내가 보니까. 학원 사업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실력이 있는 경우는 더 잘 되고, 실력이 없는 경우에는 뭐 도태하고 그렇지만은 학원은 완전히 뭐 성숙기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돼요. 아주 애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애들 때문에 세종 오는 애들이 많고, 부모님들의 교육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아주 잘 되더라. 그래서 학원들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보세요. 꽉 찼잖아요. 꽉 찼어. 들어올 자리도 별로 없어요. 여기만 들어온 게 아니야. 이 앞쪽으로도 막 학원 들어오고, 뭐 옆쪽으로도 학원 들어오고, 뭐 그냥 자리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야. 대구의 수성구 가면 막 사방이 학원이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세종에서도 보였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워낙 세종에 사시는 부모님들의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떤 유해 요소가 없잖아요. 아이들 키우기에. 자,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뭐 학원을 하시든 뭐 자영 음식점을 하시든 주점을 하시든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점차 성숙기로 들어갔다. 왜냐면 세종의 인구가 계속 이제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치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종에 뭐 상가를 오픈하실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세종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에서도 그런 신도시의 어떤 그 인구 유입과 성장 시기에 맞춰서 들어갈 타이밍, 그리고 들어갈 업종들,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생각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